꼭지요! 지역 장벽에 갇힌 전주의 새벽을 깨우고 지역 주민들과 수만 장의 셀카를 찍으며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는 사람. 지역 장벽을 깨기 위해 끊임없이 된다 된다를 외치며 기적을 만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주며 희망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 국회의원 정운천입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년 전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선거혁명을 일으켜서 저를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막힌 통로 열고 홀대받은 전북 예산 꼭 바로 세워봐라는 준엄한 명령을 받고 국회에 등원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집안의 사업 실패로 동급생 과외교사와 한약 판매상을 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을 때가 5.18 사태가 크게 일어났던 아주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인천 김성수 선생이 태어난 곳에도 제가 태어났는데 근데 그분의 어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 미래 인생을 가장 낙후된 곳으로 선택한 곳이 전라남도 해남이었고 그 키위를 가지고 제 인생을 걸었던 것이 해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키위를 첨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7대 과수로 선정하게 됐고 또 그 결과로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첨달의 아저씨로 이렇게 수록하게 돼서 매우 의미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농업 외길을 달려온 그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김대중 정부에서 신지식인 농업인으로 선정됐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차관급인 농특위위원회에 발탁. 이명박 정부에서는 농민 출신 최초로 농식품부 초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최선을 다한 쇠고기 협상 거짓 보도로 촉발된 광우병 공포와 촛불 정부, 성난 민심과 소통을 하기 위한 그의 뜨거운 진심이 촛불 집회 현장에 서게 만들었고 소통과 대화의 간절한 염원이 그를 눈물 흘리게 했습니다. 화해의 달걀 한 개가 새로운 도전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광우병 사태를 기회로 원산지 표시제를 만들었고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켜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현역 의원이 아님에도 지역 장벽 해소와 전북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2년 남경필 의원과 지역 화합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여야 172명의 국회의원 사명을 받아서 새만금 개발청 설립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 발의를 주도했고 마침내 새만금 특별법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2010년 도지사 후보 공약이었던 LH공사 전주 이전의 대안으로 당시 집권 여당인 김무성, 김재원 의원들과 함께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법제화를 추진했고 2013년 6월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국회의원 정운천, 그는 망국적인 지역 장벽을 깨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장벽을 깨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 하나로 2010년 도지사 선거, 전북 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2010년 전북 도지사 선거,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그의 간절함으로도 지역 장벽이라는 높은 산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역 장벽을 깨고 쌍발통 정치를 이뤄내야 전북의 미래가 있다는 그런 신념 하나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나는 된다, 꼭 된다는 그러한 것을 내무장을 해가면서 7년 만에 2번 떨어지고 3번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그런 선거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2016년 온몸을 던져 도전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치지 않는 인내와 뚝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전주에서 보수정당 후보로 32년 만에 당선됐습니다. 국회에 입성한 첫 해, 그는 20대 국회 첫 예결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32년 만에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20년 만에 당선되었습니다. 지역구도 깨고 정당 정치 복원하고 홀대받은 예산 좀 제대로 만들어봐라. 그러한 명령을 받고 왔는데 19대 국회 4년 동안 전북 예산은 6조 원 언저리에 정체되어 있었고 전북 국회의원 중 여당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국회 내부에서 전북 예산 홀대가 심각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잃어버린 전북 몫을 찾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 최초로 국회 본관에서 일주일 동안 항의 농성을 했습니다.
첫 해에 박근혜 탄핵으로 제가 탄핵 찬성했다고 예산결산 소위원회에 들어가는 거를 취소시켜버려서 제가 당 대표실에서 일주일간 항의 농성을 통해서 그 예산결산위원을 쟁취한 적이 있습니다. 오로지 홀대받는 전북 예산을 바로 세우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다른 의원들의 눈총을 받아가며 전북 최초로 4년 연속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회에 선정됐습니다. 제가 전주에 내려가서 2010년에 도지사 출마해가지고 8년간을 지역장비 깬다고 거기 내가 한 번 만나다 보니까 가슴이 응어리가 져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한스러운 사람들을 좀 줄여가지고 정말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꼭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울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번 예산이 꼭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산통 정운천 된다 꼭 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정말 예산은 그냥 쉽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월 달부터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예산 관계자들하고 예산정책협의회를 국회에서 해가지고 1월에서 9월까지는 행정부에서 예산을 올라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9월 이후 국회에서 전라북도하고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예산 상황실을 만들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19대 국회에서 6조 원 언저리에 머물던 전북 예산을 2017년 2천억 원, 2018년 5천억 원, 2019년 1조 원의 국가 예산을 증액시켰고 전북 예산 최초로 7조 원 시대를 견인했으며 2020년에도 1조 5천억 원을 증액시키며 2년 연속 7조 원 시대를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10년 동안 외쳤던 여야가 함께하는 쌍발통 정치의 힘입니다. 전주의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운천 의원의 쌍발통 정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전북의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을 계속 얘기를 주장을 했는데 하도 안 되고 작년에 그럼 용역 한번 넣어보자 해서 2억 용역을 넣었어요. 근데 용역 넣은 게 1.04로 나왔어요. 나왔으면 이제 예산을 태워줘야 되는데 또 예산은 또 안 태워줘요. 아니 그렇게 용역했으면 이제 뭔가 진행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년 동안 했는데 이거는 지금 앞으로 미래에 꼭 필요한 중소기업 연수원 천안에만 짓지 말고 전북에도 꼭 주셔야 할 걸로 믿는데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으로 전북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신사업 진출을 위한 필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성장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운천 의원이 앞장서서 바른정당 주요 역점 사업으로 선정하는 성과를 이뤄냈고 지금 보온병원 지금 계속 지원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원주까지 들어가요. 네. 근데 전주에 있는 분들, 전라북도에 있는 분들이 광주까지 가야 되는데 이 보온병원도 복지 중에 복지니까 더 좀 보셔가지고 그거를 이번 문재인 정권 때 꼭 해주시는 걸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네. 마침내 전북의 수건 사업이었던 전북권 보훈 요양원 건립을 이끌어냈습니다. 효천지구와 삼천동에 연결하는 예술 명품다리가 건립됩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서북권 복합복지관 건립, 우림교 개선 사업 확정, 열몫을 하겠다는 전주 시민들과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서신동, 효자동, 삼천동, 존폐 위기에 내몰렸던 전주 상산고. 정운천 의원은 6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 교육청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17년간 잘 운영되어 온 학교를 없애려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이 상산고를 폐지시키는 그러한 공약을 하고 잘못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평가를 바꾸는 것은 오로지 우리 국회의원 150명 이상, 과반수 이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정운천 의원은 국회의원 151명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를 얻었고 결국 상산고를 지켜냈습니다.
전북의 최대 현안 법안이었던 탄소산업지원법. 정운천 의원은 당선인 신분으로 정진석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마침내 법안 통과의 최종 확답을 얻어냈으며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도약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북 수건을 풀어낸 여당 일석의 힘, 그 중심에 정운천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탄소산업진흥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탄소산업진흥법 심사가 진행되는 법사위 제2소위 회의실을 찾은 정운천 의원은 회의 시작 전부터 소위 위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의 중요성에 대해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왜 2년 만에 그거를 한국당을 다 장재원 의원, 김도욱 의원, 여상규 의원, 정영식 의원 등등 한 분 한 분을 설득을 시켜서 한국당이 반대를 찬성으로 돌아서게 했는데도 민주당에서 토의를 해가지고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정운천 의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기재부의 반대로 결국 탄소산업진흥법은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주시의 가장 큰 현안이자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전주 특례시 지정. 정운천 의원은 전주 특례시 지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유한국당 행안위 소속 위원들을 설득하며 쌍발동 협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최고의 전라 가명 전주인데 전주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가지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전주 문화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시 대신으로라도 이번에 특례시를 포함해서 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협치의 개념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는 통과되리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양당의 그런 쌍발동 정치에 성과를 내야 합니다. 한국당이 지금 반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국회의원들을 설득시켜가면서 전주시장하고 이렇게 협치의 개념을 추진하는데 아마 7부 8부능선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전북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정운천 의원은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쌍발통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 길에 가장 가슴을 떨리게 하는 시한수가 있습니다. 구실번 한철골, 쟁등매와 박비양, 뼈를 깎는 추위를 한번 만나지 않았던들 어찌 매화가 코를 찌르는 향기를 얻을 수 있으리요. 정말 우리 시민들과 만나는 동안에 7년간의 그 과정 속에서 진한 향기를 우리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꼭 드리겠습니다. 걸어다니는 의정부고. 예, 그렇죠. 아니, 지역에 예산 따와가지고 발전 많이 시켜주고. 네네네. 돈 일만 많이 시키는 게 이번에 이제 한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전북 발전은 예산통 전운천 의원님으로부터 화이팅! 사랑합니다. 뽑아놨더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이라 할 때 신념 하나로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고통과 시련의 순간마다 항상 희망을 말했던 정운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절망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희망의 향기를 전하는 정치인. 그가 바로 정운천입니다.